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이쪽이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고 그 때문에 코스피 출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은 좋지 못했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다. 지금 시장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게 오늘 시장 장 막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0.8% 빠졌지만 종가는 4,0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물론 변동성이 있었지만 거의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조선, 방산 이쪽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었고요. 반대로 이천지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 또 원전까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차전지 관련주는 양호한 흐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이 1조 8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2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2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수급 변화를 보더라도 지난 10월 13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7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3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합치면 3,400억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나왔잖아요.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무려 1조 2천억이 나왔고요. 기관은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가는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약간은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한번 계속 수급 변화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흐름도 오늘 좋지 못했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3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카카오, 두산 퓨얼셀, 하이브,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전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1.86%로 마감했고요.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S&P 500도 1.2%, 다우지수도 0.7%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2.7% 급등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0.7% 빠지고 있고요. 대만도 0.3%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만 0.2%로 강보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1% 빠진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거의 2주 전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24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첫 번째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말일쯤에 있으니까 2주라는 남은 기간 동안에 미중 간에 어떤 변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주 동안 시장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게 다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었고, 또 미중 정상회담의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팩트로서 잡혀 있었고,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모든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코스피라든지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때문에 시장에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어쩌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그거는 재료 소멸로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의 지수가 고점이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걸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파른 상승 뒤에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조정의 빌미로써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몫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업종들이 어떤 좋지 못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단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지금의 수익률을 담보로 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은 기다려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조금은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유의하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결국에는 에이펙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미중 간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3대 지수를 견인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난다면 그때는 시장은 어떤 재료를 기다릴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11월과 12월이 되겠죠? 딱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하나 꼽아본다면 12월쯤에 그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그걸 제외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물꼬를 트게 된다면 그게 또 다른 연말의 어떤 변수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기대감이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11월쯤에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번 달부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1월쯤에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또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예시로 이런 거죠. 자, 오늘 삼성 S사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3분기의 영업 손실이 무려 6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적자 전환했고 순이익은 무려 97.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는 급등이 나왔고 지금 9.3% 급등과 함께 정말 모처럼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적은 너무나 좋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주가에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적 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실적 발표 뒤에 컨콜이 있었고요. ESS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ESS 외에 BBU라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비상전력 배터리인데 그쪽 매출 비중이 작년에 2%에서 올해 11%까지 급등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40%에 달하고 또 내년부터는 설치량이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기대감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2차원지 관련주는 더 이상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ESS 관련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던 ESS 시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BU 배터리, 이쪽에 대한 보다 많은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은 기대감과 꿈을 먹고 산다는 것이 될 수 있고 AI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지금 뻗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2차원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LG엔솔도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다이가 달리다 보니까 삼성 S다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신 EDP도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오늘은 2차원지 관련주에 가장 좋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단연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만 달리는 시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 장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너무 성급하게 갈아탄다든지 또는 따라붙는 것, 이런 행위들을 조금은 자제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도체가 끝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되돌림도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하이닉스가 4.6%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일선과 11선, 또 21선까지 지난 말일 정도처럼 모아가는 과정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면 기간 조정으로서 또 꽤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업황 자체는 내년까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꼭 철저하게 하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S사인 한 차례 말씀드렸었고, 하나오션하고 반도체 기업, 이 두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두산 퓨얼셀, 오랜만에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현대차가 수소차를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C도 지금 6% 급등과 함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죠. 하지만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거든요.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볼 수가 있고 반도체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PCB 기판이잖아요. 하지만 미래 기판으로 불리는 것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반도체 바운드리 안에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지금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쪽 대한전선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시장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이 FMC를 앞두고 조금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FMC를 앞둔 시점에서는 조금은 시장을 조심해서 관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